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봄쓱 거래로 매월 15 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성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시간 10시 24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세 별로죠. 제가 어제부터 별로 장이 좋지 않을 거다, 그래서 소소하다, 쉬어갑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제가 상당히 노틱스를 많이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땐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땐 상당히 방어적인 자세로 간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 주 들어서 현금 비중 50% 이상은 좀 더 많이 강조 많이 드리고 왔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또 돈을 갖다 집행을 또 가격하게 진행을 할 때는 5월 14일 이후에 많이 진행을 할 거다. 그러니까 선물에 대한 포지션이 좀 정해지면 그 사이에서 플레이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4월달 같은 경우도 제가 첫째 주는 별로고 둘째 주, 셋째 주가 좋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우리가 그걸 또 잘 활용했기 때문에 수익도 많이 또 만들어내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모든 종목을 정리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략할 종목들에서 초병들을 보내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자리에 오게 되면 초병 보내놓고 관리 들어가서 또 수익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항상 매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달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는 조금 스피드가 좀 떨어질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대체적으로 보면 또 장이 느리게 흘러갈 때는 우리가 수익성 부분에서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런 또 노력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또 과정을 또 만들어 나갈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여러분들 한 달 한 달 그 노래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을 때, 좋을 때 클라이맥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마무리,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자, 4월 달은 노래를 우리가 참 잘 부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우리가 진행하는 것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때를 못 만난 것뿐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종목마다 그런 때가 돌아온다라는 것만 나름 믿음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도 나갈 텐데, 제가 5월 14일 날 기준치가 6,400과 6,000 사이 이 포지션 들어갈 때 쫄지 마셔야 됩니다. 장이 안 좋을 때 잘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자, 6,40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겼을 때 6,000 사이에서는 우리는 많은 또 현금 동원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는 뭐 누르시든 말든 이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눌러주시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우리가 이제 휴머니즘 쪽으로 생각해보면 누르고 싶으면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채널과 성장 발전에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항상 광고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광고에도 지금 뜰 텐데 많은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여러분들 5월달 우리가 첫 번째 수익을 만들어내야 될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 수익 실현 의견을 가지고 접근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피할 건 피하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신규 공략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비중을 갖다 이번에 10%로 시작하지 않는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게 제가 생각할 때는 45% 정도 도달이 됐을 때, 이 사실 저기 마지막에 다음 주에 있잖아요. 저는 장대 한번 크게 쭉 밀고 들어갈 것 같아요. 6%짜리나 5% 정도 이상 되는 것들 나왔을 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렇게 5일선 이평 위로 다 타고 갈 때는 마지막 멋쟁이 나타나는 것들이 뭡니까? 예, 빨간 양봉, 장대 양봉 하나 나왔을 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타임도 대부분 흘렀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가 상당히 좋은 타점의 진행을 한 달 동안 들고 왔는데 딱 한 달 동안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구간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왜 여기서 또 정리를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고 생각하면 글쎄 안 좋을 때 매크로 안 좋을 때는 장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생각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5월달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제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 예상치는 수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은 오르지 않았으니까 얘가 이제 15%에서 10% 정도 사이를 상승을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40% 정도 오를 때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는 이때 우리가 수익 치고 나왔죠. 기억이 나시고 우리가 항상 월초에 뭐 했습니까? 삼성전자 갖고 수익 실현했잖아요. 이 이유가 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말입니다. 그 2분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분기, 3분기에서 이제 멋있게 또 움직여줘야 될 종목이 누구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것들은 쉽게 말하면 메모리 쪽 관련된 잘하고 파운드리 쪽 잘하게 되는 과정이 지금 오늘도 이제 파운드리 쪽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오르잖아요.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뉴스로도 안내드렸잖아요. 삼성의 파운드리 공정 수율이 80% 이상 됐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아, 그렇구나. 이제는 이제 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 HBM도 같이 포함이겠죠. 그리고 나 파운드리 되고 스마트폰 나가고 이렇게 되면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뭐 디스플레이가 별 볼 일 없냐라고 생각하면 디스플레이도 양호한 편입니다. 물론 이네 둘이 뭐 매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제가 생각했던 삼성전자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겠어요? 파운드리 쪽이 약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나는 변화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학적인 부분이니까 그 공돌이가 같이 경영을 해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 경영하는 것들이 효율성은 무슨 효율성이야. 공돌이는 일단은 캠팩스를 연구를 해야지 제대로. 그거 대충대충 하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 뭡니까 이렇게 그 회사 생활하는데 공돌이들은 말입니다. 절대 실력으로 승부해야 되지 인간관계로 승부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데 이제 그런 쪽 관련돼서 지금 현재 계신 부서장께서는 상당히 대단히 훌륭하신 분으로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좋고요. 그분이 온 다음부터는 뭐든 시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거기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부려먹어야 사람들이 부려먹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기간 조정을 가고 있잖아요. 눌림이 들어오면 지가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21만 7,5% 잡았는데 제가 스펙을 잡아드릴게요. 자, 20만 원부터 요 사이에서 눌림 들어와도 여기 쪽에서는 그냥 우리가 평단 관리하면서 갈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은 5번 정도를 갖다 분할 매수해서 또 다시 한번 또 3분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또 줄겨나갈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죠. 저희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장기 투자자입니다. 왜? 계속해서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익을 또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뭡니까? 능력치로 해나가는 것들이다. 그래서 내릴 줄도 아는데 올라탈 줄도 아는 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5월 14일 날, 뭐, 글쎄요. 그쯤에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기회지. 근데 미리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4월 달에서 마무리 짓는 건 SK 하이닉스였고요. 3월 달에 마무리 짓는 건 삼성전자로 다 우리가 수익을 냈었죠. 삼성전자하고 우리가 아마 한 번 정도 2월 달도 그렇고 3월 달도 그렇고 그렇게 수익을 다 만들어내서 토탈 한 40% 정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요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즐겼던 구간은 바로 여기서부터 요 구간에 수익률 만들어낸 게 우리가 수익 거래하면서도 40% 만들어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 하이닉스가 40% 넘어 있잖아요. 그것도 즐겨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NC 솔루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21 이동 평균선 아래쪽에 들어오면 뭐 한다고 했어요? 이쪽으로 한번 눌려 들어올 거예요. 얘가 이제 아주 다이나믹한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서 비중 확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입니다.
얘가 그럼 매크로 안 좋을 때 얘가 좋을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성장성이나 자리 잡아가는 거, 얘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실적은 이 우상방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쌀 때만 매수해주면 이제부터는 된다. 그래서 우리가 4분기에만 거래 안 하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멋있었어요. 또 여기서도 우리가 잘 탈출했죠. 여긴 대주주만 뭐 안 했으면 됐는데 말이죠. 어쨌든 그런 내용들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 시계열로 봐도 괜찮다. 이거 뭐 방산인데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방산 쪽에 지금 하나 시스템 우리가 좀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 있죠. 저는 제가 과거에도 얘기 드렸죠. 이렇게 가다가 안 좋으면 눌렸다가 올라가는 성향이 있다고. 근데 생각을 한번 해요. 필리조 선수 적자 나서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좀 글쎄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온 거. 이건 당연히 다 예상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 생각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모멘텀이 들어오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올라간다. 이런 얘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그 모멘텀이 들어올 때 우리가 뭡니까? 비중을 확대해주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은 종목은 괜찮게 다 자기 역할을 하게 마련입니다. 어제 현대그룹템이 조금 뭐 좀 수주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서 좀 움직였는데 그것들은 이제 일회성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긴 시계열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GKR 같이 이야기 드릴게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죠. 눌림 들어올 때 여기서 또 비중 확대해 주는 겁니다. 이제 성수기인데 실적이 이제 개선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기 시작할 때 주가가 올라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또 생각을 해주시면 이거 10%예요. 우리 지금 이익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라가길 바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잘 평단 관리해서 올라갈 때 또 쭉 수익 날 때는 한번 쭉 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수익이 확 나게 되어 있는 것들이지, 한 달 한 달을 끊어가면서 우리가 소강 상태로 진입했을 때, 그때, 그죠? 장이 좀 빌빌할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모아놓으니까 드립을 해주는 거, 요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시장을 뭐 한다? 잘 활용하고, 대응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RFHIC 통신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국은 지금 성수기예요. 그래서 어지간히 눌리고 또 아래쪽으로 들리면 무조건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제가 RF 머티리얼주도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조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자리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RF 머티리얼즈하고 RFHIC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트레이딩 포인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뭐 성수기에는 뭐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제 이런 통신주 같은 경우는 한 1년 동안 계속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하고 그때 빠이빠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는 과정이잖아요. 3분기까지 가는 과정 동안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틈새 날 때마다 뭐합니까? 트레이딩 포인트로 집어넣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지지선 지난번 일부 시간에 얘기 드린 것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몇 번 더 나눠서 할 거니까 뭐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자리 잡는 거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거 다 10%는 아마 이게 10%를 집어넣지 않잖아요. 그럼 쳐다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새로 들어간 게 지금 10개인데 그게 바로 올라가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계좌가 조금 상태는 안 좋겠죠. 우리가 그 계좌 플레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익을 내고 나와서 우변 플레이가 쌓여 나가는 것들, 이것들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자기 계좌만 보여주고 막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그런 뭐 방송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실전 투자해봐라. 그렇게 하나. 절대 그렇게 못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떻게 종목을 계속 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물론 한두 개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 자, 그런 것들은 그거고. 근데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항상.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장을 보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다. 장을 갖다 매일 체크하고, 그러니까 월간 수익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플레이 하고요. 분기별로 플레이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플레이 하고요. 그리고 계속 오래 돌고 있다가 어느 목적에 도달됐을 때 그때좀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건 플레이의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옳다 그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어딨어. 자기 투자 전략에 따라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법이다. 그런데 저는 뭐 노후 생활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또 빨리빨리
매월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플레이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만 잘하면 된다라는 말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그러죠. 장이 안 좋을 때 항상 보면 도망가. 그죠? 짜증내고. 그런 분들이 평생 돈을 못 벌죠. 모든 일에도 항상 어려움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힘든 시절이 있어야 좋은 시절이 오는 것들이. 근데 힘든 시절이 짜증만 내고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지. 그거 인생을 계속 반복하고 사는 거지. 언제까지, 뒤질 때까지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도 뭐 어릴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나이 들면서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냥 생각이 갑자기 났네요. 예, 그 꼰대가 되니까 자꾸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제 채널에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뭐 할 말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원익 IPS 같은 경우도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계속 투자 경고 종목 있고 이게 이제 사실 여러분이 생각만 해봐. 이게 이제 이러고 그랬다가 프리마켓을 딱 거래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럼 또 활발해져요. 왜? 프리마켓에 진입을 해야지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개인들이 주가는 누가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개인들이 끌어올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익 IPS를 개인들이 좋아하겠죠. 네, 그 전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래쪽에서만 우리가 잘 커버, 받쳐주는 그 노력만 해주면 저는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 좋은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얘는 원익 시리즈는 보통 삼성전자 주가랑 같이 가요. 그런 개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익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원익 퀴시도 그렇고, 뭐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플레이할 거라기보다는 삼성전자 올라갈 것 같으면 얘도 같이 똑같이 뭐 한다? 예, 컨트롤 해주면 된다. HV의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눈치 보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물론 매크로가 안 좋으면 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까지 열어두세요. 그래서 지금은 손 1도 안 될 겁니다. 저 8만 원짜리 가면 비중 15% 업사이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그냥 관망하고 좀 기다려주세요. 장이 안 좋은데 뭐 얘가 뭐 테마를 돌리겠어?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부 시간에도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걔랑 얘랑 같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너무 비싸. 눌림이 안 들어와서 거래하기 좋은 거. 수익성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까지 제가 다 고려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같이 우리가 승부를 또 낼 수 있는 그 승부는 정해져 있잖아. 그죠? 여기서 여기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중간 이하 쪽에 있는 거 아니야. 아래쪽에서는 뭐 한다? 잡아준다. 라는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스피어도 마찬가지예요. 스피어는 한번 움직일 때 15, 20%씩 움직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7, 8 떨어진다고 거기서 또 우울해하고 있는가? 혹시 그러세요? 제가 벌써 냄새가 나는데, 보이는데 누가 그러고 있는지, 그러지 말아요. 그것도 두 개 다 같이 보고 있다가, 움직일 때 해줘야 된다니까, 움직일 때. 아시겠죠? 자, 테마나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좀 플레이해 나갈 때는 그 종목에 대한 속성도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BHI 원전 관련된 게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눌림에 매수를 해주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지선은 여기지. 9만 원 라인이지. 61이평 바로 아래짜리. 거기 들어간 비중 10% 확대하고 그리고 좋아지면 매크로 좋아지면 올라가겠지. 뭐 어렵진 않습니다. 왜? 지금은 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설명해 드리고 네가 어떻게 하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계실 수가 있겠어요. 유동성이 좋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유동성이 좋지 않아요. 그럼 상당히 보수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거래하는 매뉴얼은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는 어쨌든 제가 이 시장을 바라온 그 세월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에 따라서 그 어려운 것도 해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과거엔 제가 ETF 관련된 뭐 펀드 관련된 것도 말입니다. 수익 만들어드리니 펀드가 더 어려워요. 수익 얘기가 아시겠습니까? 자, 알테오젠 쉬운 듯 하지만 펀드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거기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 상당히 어렵죠. 펀드 갖고 포트폴리오 짜보세요. 무지막지하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매도 매수하는 것도 며칠씩 걸리죠. 쉽지 않습니다. 자, 알테오젠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제가 수렴 다 했고요. 이거는 코스피 이전 나올 때까지 버텨줘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코스닥 펀드들이 이 종목을 갖다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5월에 한 번 정도 바이오가 살짝 움직여요. 5, 6월 중에 한 번은. 글쎄,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는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코스피 이전 상장, 되게
직전 날짜가 정해지면 그 사이에는 좀 오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수익 내자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 사이 안쪽엔 답이 나오고 이제 수렴은 다 했어. 설마 120일 수렴까지 기다릴까? 그 정도로 인내심이 많을까? 그렇진 않죠.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알테오젠 뉴스 기사는 아침에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자, 브리핑 시간에 보여드린 내용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또 비만 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형을 갖다 좀 진행을 한다. 근데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 특허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 특허 기간이 짧은 걸 갖다가 뭐 갖고 제약을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럼 화가 나는 거지. 금방 또 카피 제품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특허 기간이 길게 있는 것들. 근데 알테오젠 건 아직 길게 남았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또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글쎄요, 뭐 기업들은 바이오나 제약 이쪽 관련된 부분은 특허를 발행해 나왔다라고 생각해 그 기간이 잔존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야지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구조가 분명히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히 문제 없으니까요. 충분히 또 아래로 눌린다 하고 그러면 이제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때가 안 된 거예요. 자, 뭐, 10%밖에 안 되잖아요. 이 아래쪽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주자고요. 괜찮아. 뭐, 여기서 뭐, 공간이 좀 있어서 좀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는데, 받아줄 땐 받아줘야 되죠. 매크로 안 좋은데 이 작은 종목이 뭐 이렇게 널뛰게 하겠습니까? 로봇 관련주도 테마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저 시그널 자체는 좋지 않아요. 저거는 무슨 소리냐면 눌리겠다 소리인데 저는 눌리는 거 알겠어. 그런데 충분히 제가 볼 땐 드리블 가능할 것 같아. 자, 14,000원 이 자리에서 비중 10%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 플레이 해 나가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계속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좋은 또 뉴스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 하나 나올 거예요. 이런 종목은 이런 걸로 플레이 해야지 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때가 저는 언제인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테마가 돌 때는 같이 한번 돌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돌 때도 예를 들어서 전방, 후방, 그다음에 그죠? 테마별로 이렇게 로봇 테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손, 팔, 다리, 껍데기, 그죠? 그다음에 의료 관련된 게 뭐 이렇게 다 돌아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럴 때를 위해서 관리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기네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어서 일이 온다 하더라도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정량 이제 10%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잡고 하면 충분히 저는 뭐 답이 나온다. 우리 여기서 수익 내고 나왔지만 눌리면 뭐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종목이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중기저가쯤으로 생각을 하든 길게 보든 다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눌림 들어왔을 땐 매수해줘야죠. 당연히 현대차 이슈 이제 끝났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끝난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이제 한 달, 두 달 더 쉬겠지.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볼 땐 더 좋은 내용들,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또 움직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한통운 여름의 성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기는 이미 보여준 퍼포먼스가 있으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실적 부분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원래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살 때 매수해 놨다가 올라갈 때만 커버링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들어올 때 있잖아요. 여기 제가 처음에 하방 열어놓고 갑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95,000원 이쪽 자리 올 때 비중 확대 한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비중 95,000원 올 때 한 10%만 더 업사이드 올려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요 라인 부분이 거의 그죠? 마지노선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좋고 그러니까 다만 이런 것들 있죠. 뭐 매크로 현황이 안 좋을 땐 조금 더 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 함부로 쓰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서 장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주말인데 뭐 장이 안 좋을 때 한 일주일 안 좋죠. 이번에는 14일까지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워킹데이는 한 열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흘 사이에는 좀 빌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올라오는 건 우리가 수익 내고요. 또 좀 늘리고 장이 안 좋으면 잘 관리해줘서 장이 좋아질 때 매크로 좋아지고 그럴 때 수급이 좋아질 때 다시 공략해주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마도 여러분들 보시면 9월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는 바닥 찍고 상단까지는 박스권으로 갈 거예요.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5월 14일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때가 안 좋은 포인트잖아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고점이 어디였어요? 6,700이요? 대략 그 정도 봅시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이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 광복절까지. 그러다 9월 달에 미국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9월달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그 이후부터는 또 쉬어가는 것들이고, 뭐,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흐름은 흐름대로 타고 가는 것들이다. 라고 아니, 큰 그 바다에서 우리가 뭐, 항해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 큰 파도 오는데, 연력이 아깝게 왜 맞바람을 받고 갑니까? 연비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받아주고, 힘든 건 받아주고, 넘어가고, 어떻게 돼, 파도 탁 넘어가서 내려갈 때, 열심히, 그죠? 가속해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편안한 투자 생활 되기 위해서 실전 투자에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이 좋아요, 나빠요? 네, 좋아요.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걱정은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 케어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